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세정 아나운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위원회가 조만간 또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음 달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진단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네, 연준은 건강관리 관련 비용과 금융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또 통화정책 성명에 포함되는 완화적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수의 위원들은 임금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진단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무형정책이 경기 불확실성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히 진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31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이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중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라브로프 장관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한 수락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이 외교전을 좀 격렬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도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하느냐가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공식 인증했습니다. 우수 인증업체 명단을 통해서 16개 업체를 발표했는데요. 이 명단에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업체가 포함된 겁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업체들은 보조금 명단에서 좀 제외가 됐었잖아요. 중국의 이 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정책에 대한 이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공업 정보 화부를 통해서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완성한 자동차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여파로 보조금 명단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보조금 제외 정책이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보조금 봉인이 좀 풀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엔 국제유가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7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5% 하락한 71달러 84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재고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각 브렌트유는 배럴당 0.15% 상승한 79달러 6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박세정이었습니다.